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8월 12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종가상으로 크게 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전장에 고점을 한 차례 찍고 나서 저점 종가까지 한 1.5%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가와 체감상의 흐름은 다르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또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마이너스 0.5% 빠졌었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지수가 조금만 밀린 것을 감안해보면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은 괜찮았었고요. 또 방산, 원전, 조선, 그동안의 시장 주도주의 흐름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는 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차전지 관련주가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미용과 관련된 업종 있죠? 이쪽 업종들은 오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코스닥도 양매도가 있었지만 규모를 봤을 때는 굉장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11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꽤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5% 급락이 있었던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특히 외국인은 무려 2200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매수 규모를 뛰어넘는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파란불이 들어왔고 외국인은 52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APR,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SK하이닉스, 하나오션, LG에너지솔루션, SK스퀘어, 신한지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는 소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3%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비슷했고 다우지수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반도체도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 정도면 전날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 증시는 모처럼 2.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고 나서 한 차례 고점을 또 찍었었죠. 그리고 그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만 증시는 전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증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만 본다면 미국의 CPI 중요성이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그거는 미국과의 상호관세가 8월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일찍부터 고유율 관세를 부과했었고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시장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부터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고, 다행히도 지난달에는 예측치를 거의 부합하게 나오면서 CPI 지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예측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발표되는 7월 CPI 무려 2.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상치를 조금은 하회했었다면 지난달에는 예상치보다 0.1% 높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번에도 이어지게 된다면 3분기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탄력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지난달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 쪽으로 그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된다면 4개월 동안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주가의 급락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 지수의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작년 말처럼 미국 증시도 이런 박스권 장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첫 번째든 두 번째 경우든 자, 어쩌면 국내 시장도 상승에 대해서 탄력을 조금 잃을 수 있는 3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고점을 터치하지 못했지만 월봉상으로 보면 자, 정확하게 쌍봉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모으는 시간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어쩌면 단번에 돌파하기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상향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점진적으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리 미국 시장이 정체를 보이고 혹시나 CPI 지수가 조금은 높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정체를 보이고 그게 국내 증시의 숨고르기를 유발을 한다면 결코 그거는 상승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재차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숨고르기 과정으로서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이거는 꼭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에 따른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어떤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는 종목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오늘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실리고 있지만 주가는 또 5%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지난번에 7만원 고점, 그 고점에서 쌍봉을 만들고 주가가 밀렸던 사례가 2번이나 있습니다. 자, 그럼 참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7만원이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했고 어제 한 차례 7만원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그런 구간에 활용해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신고가 돌파를 기대했던 세력들도 있겠죠. 그런 세력들의 물량도 같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오션이에요. 지난번에 하나오션의 차트를 보면 87,000원 근처에서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그 근처에서 주가가 또 크게 한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당시에는 87,000원을 돌파하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힘을 받고 올라가지는 못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난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번에도 근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감이 주가를 밀어냈다고 생각이 됐고, 또 이런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비교적 고점 부분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생각보다 주가가 빠르게 밀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이 박스권 매물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재료와 이슈를 달고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도 괜찮고요. 또 하이닉스는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로 수차에 강조해드렸던 움직임이 있죠. 자, 분봉상의 흐름을 보고 또 고점끼리 연결해보면 어제 일자로 확연하게 그 추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어제 종가에 매수를 했어도 굉장히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단기간에 3%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것이고, 또 이렇게 추세를 바꿨다는 것은 조금 더 상승 방향 쪽으로 움직임을 틀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오히려 미국의 관세 이슈, 그게 이 종목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 근거로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로 파운드리 수주가 몰릴 수가 있고요. 또 지금 TSMC와 비교를 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삼성은 테일러 공장에서 내년에 이난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는 2028년이 돼야지만이 미국에서 가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그마저도 30%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들을 이 기사는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또 그 때문에 미국의 테일러 공장에 10초 플러스 알파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가능성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관련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삼성전자가 되었던 SK 하이닉스가 되었던 두 종목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좋은 사람들, 이 종목이 지금 21% 급등이 나오고 있고 거래대금 8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남북 경협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남북 경협주 아난티도 4%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하TI는 전날과 비슷하지만 고점에 대한 조정이 들어왔고 그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와 비슷하게 접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점끼리 연결해서 하나의 추세가 나오고 그 추세를 돌파했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은 남북 경협주는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갖자는 말씀 드렸었고요. 미국의 관세 이슈, 그 이슈가 완전히 봉합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남북 경협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계속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고 주가의 흐름을 꾸준히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것도 남북 경협주에게는 하나의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나라 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 국제사회가 눈을 돌릴 수 있는 곳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조금씩 해결이 되면 몇 번째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북한과의 관계, 그것도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종가상으로 보면 시장에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밤에 중요한 일정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9시 30분이고요. CPI는 2.8%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예상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이번 주도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